저는 김수진, 올해 55살입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역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아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겨우 벌어왔습니다. 아들은 21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늘 웃고 떠들며 저를 귀찮게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들의 말 한마디가 깊게 제 마음을 찌릅니다. 엄마, 요리 너무 못해요. 어떻게 이런 걸 먹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표정, 장난처럼 던진 말이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수고와 사랑이 한순간에 평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아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작은 밥 한 끼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 어려움 속에서 버티며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날들, 그리고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웃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랐습니다. 한 입만 먹어본 아들은 곧 깨닫게 되겠죠. 엄마의 사랑과 정성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와 사랑의 진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삶의 작은 한 조각을 나누며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부엌에서 작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한 끼 밥을 준비합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바쁘고 사람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만든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아들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잠시나마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지난날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버텼던 순간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에는 깨닫게 된 진실. 제가 느낀 감정 하나하나를 솔직하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결혼 생활은 이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실패했고 그 빚 때문에 집과 차를 거의 다 날렸습니다. 당시 우리 집 월세는 45만 원, 겨우 월급 80만 원으로 버티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아들의 장난감 대신 집세와 전기세를 내는데 모든 돈을 써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겨우 5살, 손에 장난감을 쥐고 울고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나 장난감 갖고 싶어.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앞에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꼭 사줄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작은 사탕 하나로 웃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은 1시간 동안 계산대에 서서 서류와 계산기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을 보는 손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주부,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돈을 하루도 살아냈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며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충분히 먹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컵라면 하나, 반찬 하나를 아껴 먹으며 아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문제였습니다. 5평 남짓한 원룸에 연탄난로 하나를 놓고 하루 종일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연탄 20개가 1만 원, 전기세는 매달 3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하며 담요를 여러 겹 덮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체온을 확인하며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지 느꼈지만 그것조차 숨겨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바쁘셔서 주로 간단한 반찬으로만 먹고 자랐고 결혼 후에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던 날 국물이 짜서 아들은 한 입 먹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짜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그 시절 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현실과 싸우고 빚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웠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불쌍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강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눈물을 흘리며 혼자 울었지만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반드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는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밥 한 끼를 아들이 맛있게 먹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밥상 위에는 눈물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제게 말을 걸기보다는 친구들과의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슈퍼마켓과 집을 오가며 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 그때의 기억이 아들의 한마디로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요리 너무 못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과거의 눈물과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입만 먹으면 아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학원비, 참고서, 운동화, 겨울 외투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아들이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었어. 아들의 한마디가 제 하루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몸이 지쳤지만 아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가끔은 돈이 부족해 사탕 하나도 망설여야 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 한 상자를 고르는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친구를 만나 휴식을 취하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일과 아들 돌보기에 매진하면서 제 욕구와 감정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친구들이랑 외식 자주 가는데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 맛있는 집밥은 별로 없대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희생을 인정받은 느낌이었고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 말 한마디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주말마다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떡볶이까지 서툴지만 정성을 담아 요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잡채가 너무 짜거나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아들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고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친구 관계 문제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잠들고 나면 저는 홀로 부엌에 서서 내일 먹일 반찬을 준비하며 작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피곤함과 외로움,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매달 5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남는 시간마다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활비와 학원비를 챙기려면 매 순간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성장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해볼게요. 처음에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독립할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나 자신보다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다.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몸은 지치고 마음은 가끔 흔들렸지만 아들의 웃음과 한마디 말,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포기한 시간과 에너지는 결국 우리 둘만의 추억과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저를 멀리하고 제가 해준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요. 엄마 밥 안 해줘도 돼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왔고 한 끼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며 밤낮으로 아들의 학업과 생활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감사는커녕 무심한 태도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칼을 들고 야채를 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안의 분노와 슬픔이 서로 얽혀 마음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녁을 준비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냥 시켜 먹을래요?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과 노력,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살아왔는지.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울면서 소리쳤고 아들은 처음으로 제가 느낀 분노와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부엌 한켠에 서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사랑과 분노, 희생과 배신이 뒤섞여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한 입 먹고 잠시 말없이 국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저의 진심과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늦게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희생을 쏟아도 상대방이 바로 이해하거나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돌보려 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나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분노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갈등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상호 이해와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삶을 조금씩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나 자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미뤄왔던 자기 돌봄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재료를 고를 때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놀라워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아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무심하게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제가 피곤한 날에는 직접 작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해 일부 시간을 아들을 위해, 일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읽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아름답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아들도 조금씩 책임감과 배려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과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얻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단순한 전막 이상의 존재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며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화해하며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엄마, 오늘 밥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럼 엄마도 행복하다. 그 한마디와 함께 저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희생과 사랑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균형을 이루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부엌 앞에 서서 작은 냄비에 정성을 담아 밥을 짓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존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지난날의 어려움과 상처를 돌아보며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저의 희생과 사랑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배려를 표현합니다. 저 또한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동시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삶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부엌에 서서 냄비 속 음식에서 따뜻한 향기를 맡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과 기쁨, 사랑과 희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서 느끼는 행복은 거창하지 않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서울의 저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과 함께 나누는 밥 한 끼가 우리를 연결하고 마음속 평화를 줍니다. 저는 그 평화 속에서 앞으로의 삶도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사랑과 희생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할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늘 어렵고 고단하지만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자기 존중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엌에서 아들과 나누는 한 끼 밥처럼 여러분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진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